안녕하세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 건덕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살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내가 함수, 방정식, 미분적분 이거 왜 배우지? 저는 조그만 수학학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수학은 왜 배우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말문이 좀 막힙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혹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말 같죠? 그렇기에 책을 읽을 때 수학이라는 주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해줄 말이 없을까 좀 관심이 더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수학 인생 중에서 한 획을 차지하고 있는 피타고라스, 그분이 적혀있는 책을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책은 피타고라스 생각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느끼든 또 느끼지 못하던 수학자들의 생각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 끊임없는 도전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삶의 방식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사고는 결코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수학적 사고의 발전과 계승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이죠. 이 책은 우리가 수학자처럼 사고하는 방법과, 즉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미 수학자처럼 사고하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알려주며, 그래서 우리가 꽤 수학과 가까운 곳에 있구나를 깨닫게도 해줍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 문제에 대한 생각,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 2장, 논리에 대한 생각, 일상을 분석하기. 3장, 창의에 대한 생각, 상상하고 질문하기. 4장, 발명에 대한 생각, 발상을 전환하기. 5장, 공부에 대한 생각, 기초에서 확장하기. 6장, 활용에 대한 생각, 수학자처럼 생각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수학 강사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생각, 기초에서 확장하기 편을 좀 주의 깊게 읽었지만 이 내용은 좀 스킵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만 이 책의 하이라이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수학적으로 사고하기, 축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100만 원이 생겨서 제주도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잘 나누어서 교통수단, 숙소, 음식 이렇게 3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쓴다고 했을 때 각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100만 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정말 많겠죠. 과장을 좀 보태자면 여행객이 100명이라고 치면 거의 100가지 여행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0명이 있을 때 100가지 경우를 모두 다 구해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100명이 주장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우리는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교통을 X, 숙소를 Y, 음식을 Z로 놓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0이다 라는 간단한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수학을 통해서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고, 그를 통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책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나요? 그럼 조금 더 어렵고 흥미가 있을 만한 주제로 가볼까요? 알파고는 어떻게 이세돌을 이겼을까요? 이 본문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흔히 활용되는 방법은 몬테카를로 탐색입니다. 몬테카를로 탐색은 주로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보드게임, 실시간 비디오 게임, 포커와 같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게임에 적용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바둑은 그 수가 깊고 오묘하며 어디에 먼저 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싸움이 전개가 됩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둑이 생긴 뒤 지금까지 똑같은 판은 없었다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361개의 점 어디에도 놓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흑돌을 놓는다면 백돌은 360개의 점 어디에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은 361 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고요. 이 361 팩토리얼이라는 숫자는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약 10의 80제곱개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탐색 방법을 이용하면 컴퓨터는 바둑을 잘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알파고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몬테카를로 탐색 방법인데요. 결국에는 알파고가 이세돌과 겨루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가상대국에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 정보로부터 상대가 특정한 점에 두었을 때 그 수에 대응하기에 가장 좋은 점을 확률로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세돌이 고민 끝에 한 점을 선택했다면 알파고는 그 지금까지의 대국 자료를 탐색해서 그 점에 두었을 때의 승률을 계산하고 또 이 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수를 탐색해서 가장 승률이 높은 점을 선택해서 다시 놓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복했을 때 결국에 4대1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인공지능에는 이처럼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즉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인공지능을 접하고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수학자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된다라는 말로 이 책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매일매일 수학을 셀 수 없이 많이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을 배운다라는 거죠.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요. 결론적으로 수학은 우리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하면서 수학은 인류에게 생각혁명이라는 놀라운 사고체계를 선물한 분야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고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여러 가지 특정 주제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흥미가 있었던 분들이나 또 어떻게 수학자들은 사고를 하는지 또 피타고라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숫자들을 대했는지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 건덕후였습니다.